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호 미래스탁의 시장입니다. 3월 26일 오늘 아침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어제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요 지수는 중국이 미국 기술 기업들을 제재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41% 하락, 나스닥도 0.27% 하락 마감, S&P 500은 0.31%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중국의 제재 소식에 하락을 했습니다. 3대 지수는 지난주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후에 지금 점차 반락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기술 기업들의 주가 조정,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등을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이 자국 정부 기관에서 미국 컴퓨터 기업 인텔과 AMD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탑재한 개인용 컴퓨터를 개인용 컴퓨터와 또 서버를 퇴출하는 내용의 새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는 소식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MIIT 이 중국 공업정보화부에서 작년에 12월 26일 정부용 컴퓨터 및 서버 조달과 관련한 새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으며 여기에 정부 기관과 당 조직에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외국산 제품 대신 중국산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 소식에 이제 인텔의 주가가 2% 가까이 하락을 했고 AMD도 0.5%가량 떨어졌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애플, 알파벳, 메타를 상대로 디지털 시장법 DMA 위반 여부에 대한 첫 조사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기술 기업에 대한 악재가 됐습니다. 구글과 애플에 대한 조사는 다른 결제 방식 유도 금지 규정과 관련된 이 조사로 앱마켓 운영업체가 외부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의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행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또 메타의 경우도 작년에 가을 도입한 결제 혹은 동의 플랜에서 사용자들이 타깃 광고를 위해 디지털 활동 사용 허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올 최대 11달러의 구독료를 내도록 한 방식이 DMA 법을 위반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글은 0.46% 하락, 애플도 0.83% 하락하였습니다. 메타 또한 1.29%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해온 시장이 또 가파른 랠리 후에 조정 압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연준이 3월 FMC 정례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는 전망에 변화를 주지 않고 연내 3회 금리 인하를 예상하면서 증시는 지난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었습니다. 오스탄 굴수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이날 한 인터뷰에서 올해 총 3회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밝혀 3회 인하 금리 기대는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번 주 후반에 나오는 연준이 선호하고 있는 2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또다시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나온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악화할 위험도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샌프란시스코 연은이 주최하는 또 대담에 나설 예정이며 관련 지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도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전미활동지수 NAI는 석 달 만에 확장세로 돌아서면서 미국 경기가 개선됐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가 2월 전미활동지수가 0.05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 12월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해 석 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전미활동지수가 플러스이면 경기가 장기 평균 성장세를 웃돈다는 의미이고 마이너스면 장기 평균 성장세를 밑돈다는 의미입니다. 기술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37, 엔비디아 0.76, 엔비디아는 0.76% 상승했고요. 애플은 0.83% 하락, 알파벳은 0.46% 하락, 아마존은 0.47% 상승, 메타는 1.29% 하락, 넷플릭스도 0.09% 하락했습니다. 중국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을 이유로 AMD와 인텔의 반도체에 들어간 컴퓨터를 정부 기관에선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반도체 모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4% 하락했고요. AMD 0.57%, 인텔도 1.74% 하락하였습니다. 반면에 ARM은 3.10% 상승, 마이크론도 6.28%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전기차가
파산설에 시달렸던 또 개별주를 살펴보면 전기차 파산설에 시달렸던 전기차 신생업체 피스커가 대형 자동차 업체와의 또 거래가 무산되면서 28% 정도 내렸습니다. 전기차 테슬라가 올가로부터 또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 중국의 CATL과 협력 소식에 1.05% 상승하면서 172.6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루시드는 5.24% 상승, 니콜라도 12.28% 상승했습니다. 리비아는 1.39%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 등 주요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영향을 보이면서 혼조세 좀 마감했는데요. 독일은 상승했지만 프랑스와 영국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드론 공격과 러시아의 감산 방침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WTI는 81.95달러 1.64%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달러 약세 등의 반등 마감했는데요. 온스당 2176.4달러 0.8%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2737.57포인트 0.40% 하락 마감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을 보이면서 순고리 양상을 보였는데요. 외국인이 421억 순매도, 기관이 2888억을 순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으로 살펴보면 HAB 글로벌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이 신약 허가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HLB 그룹주 관련주로서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고요. HLB 글로벌은 정동 대표 유튜브 라이브 관심주로 말씀드린 종목이었습니다. 신풍제약이 또 급등이 나왔는데요. 삼성바이오가 신약 개발 추진과 삼천당 제약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유럽 9개국 독점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훈풍이 일어나면서 신풍제약이 또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동성케미칼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국내 최초로 스티로폼을 대체할 수 있는 생분해 소재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동성케미칼이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913.69포인트로 마감하면서 1.67% 상승 마감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징적으로 살펴보면은 삼천당 제약이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요. 삼천당 제약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방병성 치료제 아일리아, 황방병성 치료제 이 바이오시밀러가 유럽 9개국 독점 판매권과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삼천당 제약이 상한가를 갔고요. 옵투스 제약은 또 삼천당 제약의 자회사로서 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신도기온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디폰과 사우디 EROG와 스마트 인도 생산기지 구축 MOU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신도기온이 간만에 반등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어제는 또 유럽연합 EU가 러시아 곡물에 50% 관세 폭탄 예고 소식이 나오면서 사료 관련주와 또 일부 음식 관련주 업종이 상승했는데요.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 한타, 매드팩토 등 러시아 유럽연합 매드팩토는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매드팩토는 아니고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 한타, 매드팩토는 제약 관련주고요. 유럽연합이 이제 러시아 곡물에 50% 관세 폭탄 예고 등의 사료 관련주로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제 삼성바이오가 신약 개발 추진과 삼천당 제약 그리고 아일리 바이오시밀러 황반병성 치료제 삼천당 제약이 유럽 9개국 독점 공급 계약 소식에 제약바이오 훈풍이 일어나면서 K바이오, 올리패스, 진시스템, DXVX 등이 이제 또 매드팩트도 마찬가지고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호전자가 반등이 나왔는데요. 장중에 상한가도 갔는데 전기차 급속 충전기 캐비넷을 대량 생산 준비 과정에 돌입하고 또한 인도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전기 이륜자동차 전기 오토바이 충전 1위 등급 소식에 성호전자가 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중앙첨단 소재는 투자주의 한기 종목 모멘텀이 해제된 게 이제 지속되면서 중앙첨단 소재도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 간만에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요. 삼성전자가 존슨 컨트롤즈 HVAC 사업부 인수 검토 소식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주관하는 국내의 플랜트 HVAC 컨트롤 프레임 어그리먼트 체결 이력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삭 엔지니어링이 또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HLB 그룹주들이 이제 어제는 힘이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이 이제 신약 허가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HLB 생명과학, HLB 글로벌, HLB 테라피uti스, HLB 이노베이션이 다 이렇게 급등이 HLB 그룹주들이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HLB 생명과학, HLB 글로벌, HLB 테라피uti스, HLB 이노베이션 장동건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말씀드린 종목이었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 또한 반등이 나왔는데 올해 실적 큰 폭 증가 기대감 속에 이제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고요. 바이오톡스텝이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아리바이오가 중국 제약사와 먹는 치매약, 경구용 치매약 독점 판매권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치매 관련 테마, 알츠하이머 관련 치매 테마 관련주로서 바이오톡스텝이 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건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0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건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을 성투하시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